평생 가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겨봤자 소용없는 거를 왜 벗겨? 그래서 그때 머무르는 힘, 좌절과 고통과 함께 머무르는 힘이 길러진다면 그게 치료죠. 그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비유는 뭐죠? 선택된 사실에 통합 능력에 강조점을 둔다. 이 선택된 selected fact, 선택된 사실이란 말을 비유는 참 많이 써요. 이거 비유의 용어입니다. 선택된 사실들. 우리는 사실들을 이 역사 이해하고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역사는 모두 선택된 사실들이죠. 있는 것을 썼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역사가의 눈에 띈 것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선택된 사실들이 있어요. 이것은 의미 부여를 한 사건들입니다. 선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소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쓰면 안 돼.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소소하고 나한테 도움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잔머리로 도움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에너지를 팍 써. 그리고 이것은 있으면 우선 도움이 되는데 없어도 될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대충 넘어가.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지금 정말 할 일이 뭐겠어요? 여기 와서 돈 쓰는 거죠. 아이 참 저렇게 돈 번다는 그 욕망이 앞서면 안 된다니까. 비운의 얘기를 몰라요? 그 기업과 욕망을 제거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돈 벌려는 욕심이 있으면 돈이 안 와요. 기업과 욕망을 제거하고 여기 와서 돈을 버리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리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서 자기도 모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 기간을 못 참아. 이래서 이제 환자들하고도 상담자들하고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맴돌아요. 서둘수록 안 풀려. 근데 이게 스스로 풀리도록 쭉 기다리면서 그 고통과 좌절을 함께 겪어가면서 쭉 가면 정말 스스로 천천히 풀려. 스스로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조금씩 보여. 그게. 근데 그걸 못 참죠. 왜 그걸 못 참겠어요? 돈이 들어온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진짜 돈이 들어오려면 그 돈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견디어내야 되잖아. 근데 그 돈 버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빨리 끝내고 또 하려고 그러고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 저절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장기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회기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를 100회기로 연장을 하는 거죠. 어차피 10회기 하나 100회기 하나 안 낳는 건 마찬가지예요. 100회기 한다고 나서? 그래 안 그래? 강선생 확신해? 나? 겉으로는 나은 척하지 성장이 안 된다니까. 오히려 퇴보해. 오히려 아는 척하다가 이제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걸 아는데 점점 아는 척하거든요. 정말 알아야 될 거다고 담을 쌓아요. 계속 보니까. 갈수록 어떤 그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답답해서라도 막 허우적거리면서 알아야 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점점점 할수록 좀 안다 싶으니까 길을 안 찾아요. 지가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봤자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지가 얼마나 갔겠어? 가다가 길 잃으면 차라리 멀리 가기 전에 돌아가는 게 낫지. 어중간하게 가가지고 길 잃어봐. 그래서 이런 이 정신분석 공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줄기차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한두 번 하다 그냥 빠져. 여기 오래 올수록 괴로워.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가기 전에 빼자. 그렇죠. 어중간에 일을 봐야.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여도 가죠. 응?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가는데
반드시 이제 느낌으로 와요, 그 길이.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하는 놀이가 재밌어서 가요. 응? 가다 보면 잘못된 가도 괜찮아. 왜? 가다가 많이 놀았거든. 아, 그럼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그래, 안 그래? 놀아야지. 놀면 된 거죠. 상담도 그렇습니다. 같이 신나게 놀면 상담 최고 잘한 거예요. 놀지 못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물어봐. 어떻게 놀죠? 그냥 놀아. 중요한 건 놀면서도 다음 주에 꼭 오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놀이의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놀이는 내담자가 너무 잘 알아. 안 와. 그러니까 그 생명력 있는 놀이를 하면 와요. 신나가지고 와. 비혼의 개념인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은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의실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좀 다르죠.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상호작용은 정감적 링크 K 또는 L이나 H. K는 지식, 알미죠. L은 love, 사랑이죠. H는 뭐예요? 증오, hate. 긍정적인 정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되는 부정적인 정감은 마이너스 K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석을 몇백 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론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 진실이 뭐죠?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진실을 모르지만 알려고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알아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을 못 참는 거죠. 응? 알려고 하지 않아. 마이너스 L. 하려는 마음이 들면 없애버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L은. 굉장히 치료적이죠. 이 비혼의 이 개념은 굉장히 치료적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자마자 딱 철수해버리면 굉장히 신경증적이잖아요. 바로 신경증 환자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미워하려고 하는데 확 들어가 버리죠.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워하는 마음을 철수시켜 버리죠. 왜 그럴까? 미워해본 적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허용된 적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정서적 관계를 맺은 경험이 없는 거죠. 엄마 미워! 했는데 엄마가 막 혼을 내는 거야.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엄마 미워! 막 그러잖아요. 그래, 나 밉지. 그 미워하는 감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그동안. 그럼 사랑하는 것도 받아주는지 아세요, 엄마가? 엄마 좋아하고 막 허리를 껴안고 하는데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 엄마는 안 그럴 것 같죠?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많은 엄마들이 당황스러워요. 막 담배 등.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대학원 이제 학생이 수업을 하다가 내가 이거 정서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 정서가 왜 왜곡이 일어나는가? 왜 제 정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표출하지 못하는가? 그런 정서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내 딸내미가 어저께나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막 뭐라고 혼을 냈는데도 막 딸내미가 달려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싫어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안겼대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해줬대는데 바로 그때 네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하고 밀어내버린다든가 그 감정 표현에 기회를 안 줘버리면 얘는 다음부터는 절대 엄마한테 안 안겨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겨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응? 어때? 엄마에 대한 그 증오의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이 복잡하잖아. 얘는 그래도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서 안겼는데 그걸 밀어내버리면 얘는 신뢰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신뢰인지를 이제 헷갈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 작은 사건이 굉장히 일생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사적 동일시가 이런 정감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상호 발전을 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정감으로 연결되면 상호 발전을 하지만 부정적인 정감으로 연결되면은 파괴가 온다. 이런. 예를 들어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 일어난 불안이 그것에 대해 사고할 수 있을 만큼 견딜만 하다면 K 링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베타 요소를 내뿜어요. 투사적 동일시를 해.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막 내뿜는 거죠. 환자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내담자 오면서. 그냥 막 짜증스럽게 막 덤벼.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며 어떻게 도와줄 것만 생각하니까 안 풀려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감정을 보내는 의미는 뭐고,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은 도대체 뭐냔 말이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소화시켜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내담자 문제로 남겨두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담자가 던진 똥을 이미 나한테 오면 내 똥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내담자 똥으로 생각하니까 안 풀려. 내담자가 던진 똥을 받아가지고 불편하지만 이걸 내 걸로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놓고 내가 소화시켜서 되돌려줘야 되거든. 원래 주인한테. 근데 이것을 그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내담자가 나한테 불안을 줬어. 그럼 이 불안이 뭘까 하고 불안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불안에 대해서 사고를 하게 되면 견디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불편한 감정을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제 K 링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K 링크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명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그 불안의 근원이 뭐고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이걸 알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진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K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사고방식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내담자의 이유가 뭘까? 이 불안의 근원이 뭐고 왜 싸워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걸 알려고 노력하는 게 K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건, 이 내담자와 나와 함께 만들어낸 이 사건의 의미가 뭐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이 뭘까? 그렇죠? 이걸 알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응? 그게 K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방어 기제고 거부 행위예요.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상담자의 저항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야, 내가 그런 말하니까 그럴싸하네. 비원이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정신분석학자들이 거기까지 안 갔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오면 그렇다는 거죠. 왜 원인을 찾으려고 해? 진짜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진짜 문제를 보면은 괴로우니까 상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피한다는 거죠. 응?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짱구 굴리는 것은 결국은 상담자의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오지 결코 내담자를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기분 나쁘거나 좀 그동안 공부한 게 허무하다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K링크가 이루어지면은 담는 것과 당기는 것의 관계는 공생적 관계에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불안의 느낌을 견딜 수 없어요. 내담자가 보내는 그 짜증스러운 감정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원인이 뭘까? 저 새끼는 왜 그럴까? 도대체 저놈의 집구석은 왜 저럴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K입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 진실은 그 내담자에 대해 관한 knowledge가 아니에요. knowledge about the patient가 아니죠. knowledge about the truth.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 진실에 관한 내가 알려고 하는 거고, 그 진실은 나와 공유된, 내담자와 나와 공유된 거고, 그 진실은 궁극적 실제인 O의 O. 이 도대체 내담자와 나 사이에서 O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진실은. 응? 그래서 내가 그 삼자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그 삼자 관계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융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내 그 홈페이지에서 나왔죠. 언제나 우리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삼자, 융이 의미하는 삼자는. 심지어는 교황도 고해 신부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야, 그 의미를. 누구나 잘못이 있으니까 제3의 뭐 판단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우리는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융이나 비혼이 말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 진실과는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진실을 못 봐. 그 어떤 것도 못 봐. 아, 나는 내담자를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내담자를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도왔지. 저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닌데요.